호주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진짜 웃긴 순간이 와요. 처음 만난 중국 사람이 영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한국? 과대평가가 됐지. 중국이 훨씬 더 크고, 중국 병원이 더 크고, 중국 자가 더 춥고, 중국 기술 더 빠르고, 한국 음식도 원래 중국 거 많아.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은 왜 휴가는 한국으로 오죠? 왜 사진은 서울에서 찍죠? 왜 치과도 한국으로 오죠? 왜 피부과도 한국으로 찾죠? 왜 성형도 한국 후기를 밤새 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얘기예요. 중국이 한국을 따라해도 왜 절대 못 이기는지. 이건 누가 더 크냐, 누가 돈이 더 많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만들 줄 아느냐, 누가 끝까지 다듬을 줄 아느냐, 누가 사람 마음을 읽고 그걸 제품이든 평원이든 서비스든 살아있게 만들 줄 아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호주 와서 중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직장에서도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고 같이 밥 먹다가도 만나고 그러면서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재밌는 건 제가 한국어 하는 거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영어로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람들 진짜 생각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럴 때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속으로는 웃기죠. 왜냐면 상대가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을 알고 한국어까지 알아듣는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더 솔직해져요. 겉으로는 긴장하는 척하다가 듣고만 기뻐지면은 꼭 한국을 한 단계 아래로 놓고 말해요. 근데 그 순간마다 오히려 제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몇몇 중국 사람들은 되게 자신 있게 말해요. 한국 차 별로다. 중국 차가 이제 더 좋다. 한국 병원 별거 아니다. 중국이 더 그거 더 많다. 한국 음식도 원래 중국에서 왔다. 한국은 그냥 포장만 잘한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제일 재밌었다는 게 항상 앞뒤가 잘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한국 의류가 별로라면서 왜 한국 병원 예약을 잡죠? 한국 뷰티가 별로라면서 왜 한국 시술 후기를 그렇게 찾아보죠? 한국 자가 우습다면서 왜 현대 기아 해외에서 실내를 사는지 그걸 설명을 못해요.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요. 진짜 강한 건 입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몸으로 찾아가요. 이건 나라 얘기만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원조다 이런 말을 반복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실력은 남 입으로 중면되거든요. 중국은 분명 금나라예요.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고 돈도 많고 제조력도 엄청나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무서운 지점은 크기가 아니에요. 정확함이에요. 속도요. 디테일이에요. 끝까지 갈아놓은 집요함이에요. 중국은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강해요.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고 크게 만들고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강해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일단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한 번 더 손봐요. 한 번 더 고쳐요. 한 번 더 불편한 데를 찾아내요. 한 번 더 사람 반응을 봐요. 이게 한국이 무서운 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작고 바쁘고 비건한 나라 같죠. 근데 그 안에 이상한 정도로 예민한 감각이 있어요. 뭐가 중저런지, 뭐가 느린지, 뭐가 덜 세련되는지, 뭐가 덜 편한지 그거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한국은 남의 만들어 놓은 건 그냥 그게 묵자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실제로 접을 때 어디서 감탄하고 어디서 실망하고 어디서 다시 잡고 어디서 바로 떠나는지 그거 미친 듯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병원에서도 나와요. 치과에서도 나와요. 피부과에서도 나와요. 차에서도 나와요. 가전에서도 나와요. 음식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따라할 수는 있어요. 건물도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매장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앱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차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낼 수 있어요. 근데 못 이기는 이유는 껍데기를 따라하는 것과 감각을 따라하는 건 완전 다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돈으로는 공장을 살 수 있어요. 기기도 살 수 있어요. 회사도 인수할 수 있어요. 외국 기술도 데려올 수 있어요. 좋은 인재도 높은 용품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감각은 못 사요. 어디서 멈춰야 예쁜지, 어디를 더 줄여야 세련된지, 어디를 더 빨리 해야 사람을 감탄하는지, 어디를 더 편하게 만들어야 다시 잡는지, 이 감각은 그 사회가 오래 사온 생활의 결과예요. 저는 스웨덴 사람이라 이 차이가 더 잘 보여요. 큰 나라들은 종종 크기 자체를 실력으로 착각해요.
시장 크고 사람 많고 돈 많고 공장 많고 그러면은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 반대로 거운 나라예요. 작았잖아요. 부족했잖아요. 지원이 넘치던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보다 빨라야 했고 남보다 더 좋아야 했고 남보다 더 정교해야 했어요. 대충 만들면 안 됐어요. 대충 소비도 하면 안 됐어요. 대충 브랜드 만들면 안 됐어요. 왜냐면 작은 나라는 한번 실수하면 바로 밀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진짜 힘은 시끄러운 자존심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려는 자존심이라고 봐요. 말로 원조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서보게 만들고 직접 오게 만들고 직접 다시 작게 만드는 자존심이에요. 이게 중국이 제일 못 따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회사도 똑같아요. 좋은 회사를 살 수는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를 인수할 수 있어요. 기술자도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왜 좋았는지, 그 브랜드가 왜 오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버텼는지 그 철학까지 통째로 옮겨오지는 못해요. 간판은 가져올 수 있어도 습관은 못 가져와요. 설계도는 가져올 수 있어도 집착은 못 가져와요. 매뉴얼은 가져올 수 있어도 눈썰미는 못 가져와요.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벌어져요. 왜냐면 따라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항상 남이 먼저 있거든요. 쟤는 뭘 했지? 쟤는 뭘로 떴지? 제 디자인이 뭐였지? 제 방식이 왜 먹혔지? 이렇게 시작하면은 출발부터 남의 티예요. 반대로 한국은 물론 잠고도 하고 배운 것도 많겠죠. 어느 나라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안 멈춰요. 자기식으로 바꾸고 더 날카롭게 만들고 더 빠르게 만들고 더 세게 경쟁하면서 결국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요. 삼성이 무서운 것도 그거고 현대 무서운 것도 그거고 한국 병원 무서운 것도 그게예요. 있는 기술 가져다가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한국식 속도, 한국식 경쟁, 한국식 디테일 안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중국이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복제는 되는데 브랜드는 늦어요. 생산은 되는데 중국은 늦어요. 규모는 커지는데 실리는 더 늦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결국은 알아요. 이거는 그냥 거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잘 만든 건지 한 번 주고 그날 물건인지 아니면 다시 잡게 되는 경험인지 몸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몇몇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자꾸 깎아내릴수록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진짜 약한 상대면은 그렇게 집착 안 하거든요. 김치 얘기, 한복 얘기, 의료 얘기, 자 얘기. 계속 한국을 붙잡고 비교한다는 건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는 뜻이에요. 이거 사람도 똑같아요.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옆 사람 이력서 뺏었다가 자기랑 비교 안 해요. 근데 불안한 사람들은 계속 남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주제는 진짜 핵심은 중국이 급냐 한국이 급냐 아니라고 봐요. 진짜 핵심은 왜 어떤 사회는 남을 따라해도 끝내 원본을 못 남느냐예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원본은 고통을 겪으며 생겼고 복제 제품은 결과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금의 위치를 그냥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 엄청난 압박, 엄청난 자기 수정 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어요. 최쭉 내놓으면 안 되는 긴장감, 남보다 늦어지면 바로 끊는다는 긴장감, 사람이 한 번 실망하면 다시 안 온다는 긴장감. 그게 한국을 계속 갈아놓게 만들어요. 근데 남이 만든 결과만 보고 겉모습만 따라하면은 그 안에 있던 긴장감까지 못 가져가요. 그래서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 순간에 차이가 나요. 조금 더 투박하고 조금 더 과하고 조금 더 신뢰가 약하고 조금 더 사람 마음을 덜 읽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한국 사람이 이 얘기에 공감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은 남 흉내내는 사람 있잖아요. 옷도 따라 입고 말도 따라하고 일하는 방식도 따라하고 겉으로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못 이겨요. 왜냐면 그 사람은 결과만 따라했지 그 결과를 만드는 시간까지 못 가져가거든요. 밤새 고민한 시간, 실수하고 다시 고친 시간, 욕먹고 버틴 시간, 자기 기준 세운 시간,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똑같아요.
남 따라하면은 빨리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오래 못 가요. 진짜 이기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만들고 자기 디테일을 갈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목의 답을 이대로 진짜 말할게요. 중국이 한국을 따라해도 절대 못 이기는 이유는 그건 누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누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겉모습 따라할 수 있어도 한국이 가진 집요함, 디테일, 자기 수정, 사람 마음 읽는 감각, 그리고 결과로 중면하려는 자존심까지 복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공장은 살 수 있어요. 기술도 가져올 수 있어요. 회사도 인수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은 못 차요. 감각은 못 차요. 혼을 못 뺏겨요.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누가 더 크게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게 만들었느냐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겉은 따라함 족이 절대 못 이깁니다.